2017년 김남일 전 국가대표팀 코치는 한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 마음 같아서는 빠따라도 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금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정말 불러서 엎드려 뻗쳐시키고 빠따라도 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강인 선수, 곧 탁구 선수로 직업을 바꾸실 겁니까? 발렌시아에서 찬밥 신세 된 거 잊어버렸나요? 오죽하면 발렌시아 구단에서 그냥 둬도 말고 바로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선 데리고 있을 것 같나요?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4강전을 앞두고 전날 저녁 시간에 전술도 다 관심 갖고 모여서 재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에 탁구하러 갈 거면 그냥 탁구 선수를 알아보세요.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들은 국가대표 승선하면 집안이 축제라고 하는데 왜 한국만 국가대표를 옆집게 이름으로 아는 거죠? 음바페가 돈에 미쳤다고 해도 음바페는 축구할 때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메시도 호날두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교체되어서 화난다고 유니폼도 벗어던지고 집으로 가버리죠. 국가대표가 4강전 직전 저녁 시간에 전술 확인은 집어치우고 탁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주장이 말하는데 대들고 이게 국가대표 선수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축구를 모르는 국민들이 이강인 써라 하니까 진짜 자신이 스타가 된 줄 아는지 음바페와 함께 빅리그에서 뛴다고 국가대표 경기를 조기축구 정도로 여기는 싸가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욕먹고 가족이 욕먹고 주변인이 욕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행동으로 해외 토픽감 기사를 내보내 나라 망신을 시키고 탁구 치겠다고 주장한테 대들다 주장 손가락을 부르뜨리는데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도 국제대회 나가서 이러진 않습니다. 오현규 선수, 서령우 선수, 조규성 선수는 브라질 선수들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마스터 했다고 탁구나 치고 있는 걸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근데 왜 말레이시아한테 3대3으로 비기고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질까요? 클린스만이 더선한테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축구협회와 선수들의 약점이나 파악하고 무전술로 태업을 일삼는 감독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8년 전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가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경질되며 위약금으로 82억 원을 챙겼고 그 돈으로 놀고 먹다가 이번에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되며 다시 70억 원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클린스만이 더선에 제보해서 팀의 문제를 노출시킨 거라면 피파의 전수조사라도 요청해서 징계라도 내려야지 다른 가난한 나라 찾아다니며 이런 짓을 못할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008년 한 오찬 모임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에 올린 비결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 2명의 선수가 있다. 한 명은 기술이 뛰어나고 한 명은 기술은 없지만 헌신적이다. 나는 단연코 헌신적인 선수를 뽑을 것이다. 마법은 없다고 말하며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얼마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온 힘을 다해 뛰느냐 여부를 본다고 했는데요. 또한 미팅이나 훈련을 통해 팀 선수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완벽한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그가 2002 월드컵 때 주장 홍명보와 유럽파 안정환을 길들인 에피소드는 유명한데 히딩크의 애제자 이영표와 박지성은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지배와 소통으로 정의했죠. 이영표는 보통 경기장에 나설 때 갖는 잘해야겠다, 이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님은 제게 오늘 감독님을 위해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러면서 2002년 당시 감독님은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감독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다고 했죠. 박지성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있었다는 게 감독님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히딩크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지 1년 만에 한국 축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무능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죠. 또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은 재임 시절 이강인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둔 2022년 9월 1년 6개월 만에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되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는데요.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은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강인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죠. 경기장을 채운 6만여 명은 이강인을 연호했지만 벤투 감독은 팬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선수 5명을 교체하면서도 이강인을 외면했는데요.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귀가 두 개라 안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경기 중에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죠. 또한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며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A매치 2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이강인의 출전 불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강인이는 좋은 선수라면서도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그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장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고주들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항상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주었던 손흥민이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을 향한 이강인의 태도의 인성 논란이 터지자 그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광고주들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강인과 6년째 후원 계약을 이어온 한 통신업체는 이강인을 모델로 세우고 친필 유니폼 등을 추첨 경품으로 내거는 등 고객 모집에 나섰지만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이 자칫 이강인에 대한 광고계의 손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이강인이 최근 광고도 많이 찍고 기회 잡기가 어려운 휴대폰 광고도 촬영했지만 광고업계는 냉정하기로 유명하다라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플러스 효과가 별로일 것 같기만 해도 광고 모델을 바로 교체한다라고 우려했죠.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강인 광고업체를 불매운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대 승선을 막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월드스타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전 감독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손흥전 감독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절대 편해지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양육에서 무엇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의 핸드폰부터 치워두는 게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손흥전 감독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며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냐?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고 조언했죠. 이어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건 결국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부모라면 배고픔 불편함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축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는 많이 뛰놀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며 흥민이에겐 그게 축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는 손흥민을 지도할 때 체벌을 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숨기지 않았죠. 손흥전 감독은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며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는데요. 또한 손흥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2022년에도 유퀴즈에 출연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흥민이의 축구가 늘 10%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를 두고 손흥민은 아버지의 의견이니 제가 거기에 더 살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저도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월드 클래스라면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진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김남일의 빠따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김남일은 과거 인터뷰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음 같으면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따라도 좀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경기장에 나가야 되는지를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터지자 김남일 같은 선배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손흥민이 김남일과 같은 무서운 선배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도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인과 후배들이 선배를 상대로 버릇없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표팀의 화합과 결의를 다져야 할 만찬 시간에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축구 경기에서 성과가 좋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축구는 팀 스포츠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축구의 신메시라도 다른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강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팀워크 없이는 절대 승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무게가 없고 그저 어린 날에 빠르게 이룬 재능에 취해 교만하게 날뛰면 오래 못 가고 실력만 있고 인성이 부족하면 금방 경쟁자에게 대체되고 그 말로가 좋지 못한데요. 손흥민은 오랜 선수 생활 내내 성격 좋고 인성 좋기로 유명한 선수라 그런 선수가 오죽했으면 참다 못해서 멱살까지 잡았겠나 싶어서 편을 들게 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오늘의 사건은 몹시 속상한데 손흥민 선수가 빨리 부상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김남일 전 국가대표팀 코치는 한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 마음 같아서는 빠따라도 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금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정말 불러서 엎드려 뻗쳐시키고 빠따라도 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강인 선수, 곧 탁구 선수로 직업을 바꾸실 겁니까? 발렌시아에서 찬밥 신세 된 거 잊어버렸나요? 오죽하면 발렌시아 구단에서 그냥 둬도 말고 바로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선 데리고 있을 것 같나요?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4강전을 앞두고 전날 저녁 시간에 전술도 다 관심 갖고 모여서 재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에 탁구하러 갈 거면 그냥 탁구 선수를 알아보세요.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들은 국가대표 승선하면 집안이 축제라고 하는데 왜 한국만 국가대표를 옆집게 이름으로 아는 거죠? 음바페가 돈에 미쳤다고 해도 음바페는 축구할 때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메시도 호날두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교체되어서 화난다고 유니폼도 벗어던지고 집으로 가버리죠. 국가대표가 4강전 직전 저녁 시간에 전술 확인은 집어치우고 탁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주장이 말하는데 대들고 이게 국가대표 선수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축구를 모르는 국민들이 이강인 써라 하니까 진짜 자신이 스타가 된 줄 아는지 음바페와 함께 빅리그에서 뛴다고 국가대표 경기를 조기축구 정도로 여기는 싸가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욕먹고 가족이 욕먹고 주변인이 욕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행동으로 해외 토픽감 기사를 내보내 나라 망신을 시키고 탁구 치겠다고 주장한테 대들다 주장 손가락을 부르뜨리는데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도 국제대회 나가서 이러진 않습니다. 오현규 선수, 서령우 선수, 조규성 선수는 브라질 선수들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마스터 했다고 탁구나 치고 있는 걸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근데 왜 말레이시아한테 3대3으로 비기고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질까요? 클린스만이 더선한테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축구협회와 선수들의 약점이나 파악하고 무전술로 태업을 일삼는 감독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8년 전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가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경질되며 위약금으로 82억 원을 챙겼고 그 돈으로 놀고 먹다가 이번에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되며 다시 70억 원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클린스만이 더선에 제보해서 팀의 문제를 노출시킨 거라면 피파의 전수조사라도 요청해서 징계라도 내려야지 다른 가난한 나라 찾아다니며 이런 짓을 못할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008년 한 오찬 모임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에 올린 비결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 2명의 선수가 있다. 한 명은 기술이 뛰어나고 한 명은 기술은 없지만 헌신적이다. 나는 단연코 헌신적인 선수를 뽑을 것이다. 마법은 없다고 말하며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얼마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온 힘을 다해 뛰느냐 여부를 본다고 했는데요.
또한 미팅이나 훈련을 통해 팀 선수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완벽한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그가 2002 월드컵 때 주장 홍명보와 유럽파 안정환을 길들인 에피소드는 유명한데, 히딩크의 애제자 이영표와 박지성은 지도자 콘퍼런스에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지배와 소통으로 정의했죠. 이영표는 보통 경기장에 나설 때 갖는 잘해야겠다, 이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님은 제게 오늘 감독님을 위해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러면서 2002년 당시 감독님은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감독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다고 했죠. 박지성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있었다는 게 감독님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히딩크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지 1년 만에 한국 축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무능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죠. 또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은 재임 시절 이강인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둔 2022년 9월 1년 6개월 만에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되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는데요.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은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강인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죠. 경기장을 채운 6만여 명은 이강인을 연호했지만 벤투 감독은 팬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선수 5명을 교체하면서도 이강인을 외면했는데요.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귀가 2개라 안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경기 중에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죠. 또한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며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A매치 2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이강인의 출전 불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강인이는 좋은 선수라면서도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그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장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고주들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항상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주었던 손흥민이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을 향한 이강인의 태도의 인성 논란이 터지자 그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광고주들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강인과 6년째 후원 계약을 이어온 한 통신업체는 이강인을 모델로 세우고 친필 유니폼 등을 추첨 경품으로 내거는 등 고객 모집에 나섰지만,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이 자칫 이강인에 대한 광고계의 손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이강인이 최근 광고도 많이 찍고 기회 잡기가 어려운 휴대폰 광고도 촬영했지만 광고업계는 냉정하기로 유명하다라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플러스 효과가 별로일 것 같기만 해도 광고 모델을 바로 교체한다라고 우려했죠.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강인 광고업체를 불매운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대 승선을 막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월드스타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전 감독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손흥전 감독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절대 편해지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양육에서 무엇보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의 핸드폰부터 치워두는 게 가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손흥전 감독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며,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냐?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고 조언했죠. 이어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건 결국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부모라면 배고픔 불편함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축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는 많이 뛰놀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며 흥민이에겐 그게 축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전 감독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는 손흥민을 지도할 때 체벌을 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숨기지 않았죠. 손흥전 감독은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며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는데요. 또한 손흥전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2022년에도 유퀴즈에 출연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흥민이의 축구가 늘 10%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를 두고 손흥민은 아버지의 의견이니 제가 거기에 더 살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저도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월드 클래스라면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진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김남일의 빠따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김남일은 과거 인터뷰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음 같으면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따라도 좀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경기장에 나가야 되는지를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터지자 김남일 같은 선배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손흥민이 김남일과 같은 무서운 선배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도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인과 후배들이 선배를 상대로 버릇없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표팀의 화합과 결의를 다져야 할 만찬 시간에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축구 경기에서 성과가 좋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축구는 팀 스포츠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축구의 신메시라도 다른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강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팀워크 없이는 절대 승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무게가 없고, 그저 어린 날에 빠르게 이룬 재능에 취해 교만하게 날뛰면 오래 못 가고, 실력만 있고 인성이 부족하면 금방 경쟁자에게 대체되고 그 말로가 좋지 못한데요. 손흥민은 오랜 선수 생활 내내 성격 좋고 인성 좋기로 유명한 선수라, 그런 선수가 오죽했으면 참다 못해서 멱살까지 잡았겠나 싶어서 편을 들게 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오늘의 사건은 몹시 속상한데, 손흥민 선수가 빨리 부상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